501호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인들이 골라줄 때까지 아직 미제의 김일도, 방열주, 미스고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니까요. 야, 얼마 만에 뵙는 거예요? 그새 많이 노안이 되셨네요. 저요? 네. 저만? 저만? 그새가 아니고 항상 노안. 그래요. 근데 이거랑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첫 화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왜 본인의 시간 지키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미스고님이 오늘 미스고님이 좀 늦으셨죠? 지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첫 화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여유 있게 살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너무 쫓기는 본인이 싫다라고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방송을 계기로 예. 저를 좀 바꿔보고자.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정말 본인의 정말 지긋지긋한 성격을 단번에 단 2회 만에. 그러니까 29년 만에 처음 바꿨어. 오늘이요? 네. 뭐 이번 계기로 바뀌는 거죠.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확 바뀌셨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건물에 갔다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데 집들이 갔다가 오느라고. 아니요. 여기를 다른 건물을 갔다가 잘못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열준이 근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게 있죠? 그렇죠. 1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직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없어서 지인들한테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전혀 박진감은 없지만 우리끼리 강요하는 열준님이 또 이제 너무 많은 댓글이 없을 때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달아오르게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 방송이 이제 올라오는 건가요? 일단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댓글을 받을 겁니다. 네네. 1등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상당의 트렌디한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상품. 그렇죠. 그거만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초대권을 드립니다. 영광적이네요. 너무 부러워요. 저 같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인이 표정이 아니고 너무 안 좋으세요? 지인이 아닌 사람이 올려도 초대하나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하겠네요. 그럼 진짜 좋겠다. 그렇죠. 서로 걱정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도 저희를 걱정하고 저희도 그분을 걱정하는. 어쨌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화를 시작하죠. 저희 첫 번째 화 때는 저희 이제 아무도 듣지 않는 저희들에 대한 소개로 가득 채웠어요. 너무 주저리 1시간도 넘는 질리는 애들이라 정말 인증했어. 맞아요. 30분을 기획을 했는데 네네.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우리가 추천을 할 때도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지인과 그렇지 않은 지인을 미리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2화부터 추천하는 지인들은 따로 알아서 센스 있게 좀 해주세요. 1화부터 듣고 있는 저희들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진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네. 저희 팩트 임팩트 코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에 대한 첫 번째 팩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가을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열준님은 가을에 대해서 뭐 어떤 거 알아오신 거 있어요? 저는 가을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국제 영화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을에 열리는 네. 영화제는 부산국제 영화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원래 가을에서 항상 열리는 거예요? 가을에서? 가을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1회부터 제 21회까지 네. 이번 연도가 제 21회였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모두 다 가을 9월 아니면 10월에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딱 날씨 좋을 때 열리네요. 그렇죠. 부산은 또 좀 더 서울보다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외에 몇 국가 안 되는 나라들만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우리나라 가을 부산의 매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제겠네요. 우리 중에 부산 출신 있나요? 없죠. 저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부산 그래서 어디서 또 태어났어요? 부산국제영화제를 근데 한 달만 태어나서 약간 한 달만 있는지 한 달만 있어가지고 어머니 괜찮으시죠? 한 달 동안 태어난 것 치고는 일반 사람의 크기예요. 태어나서 한 달 동안만 있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살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네. 해주시죠. 부산국제영화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그 기간 동안 개최가 되었고요. 아 올해요? 네, 네. 69개국 299편이 사용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국가도 많이 늘었고 영화 맞아요. 편수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정말 유명한 세기의 뭐 거장 감독이라던가 맞아요. 배우들도 많이 오잖아요. 진짜 이제 아시아에서는 뭐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그리고 이때는 KTX 표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아 그래요? 네. 이제 많이들 가시니까 네. 사실 그쵸. 뭐 이것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맞아요.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진짜 제법 있더라고요. 그 숙소도 그때쯤 되면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한 번 정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작년에 다녀오셨잖아요, 미스건님? 네, 저는 작년에 갔다 왔는데 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영화제라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막상 가면은 어디를 가도 사실 재밌잖아요. 먹고 놀고. 근데 거기다가 뭔가 내가 평상시에 못 보던 그런 단편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다. 네, 그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화제 가는 여행. 저는 전주 영화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도 또 나름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관들 돌아다니면서 시간표 보면서 밥 먹고. 죄송합니다. 부산 영화제 얘기하는데 전주 영화제 꼭 놀러 가세요. 아우안? 네. 그래서 이번 관객 수가 16만 와. 5,149명이더라고요. 아, 149명 매우 확실해요? 정확하게 네. 확실하고. 전화해 오셨네. 아, 이 출처가 어디죠? 149명? 아, 예, 부산 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아, 출처를 정확히 정확합니다. 확인했어요. 확실하네요. 네, 149명. 근데 부산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해외 쪽에서 본다면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문소리 영화배우도 심사위원으로 갔고 아, 국내 초청작으로는 밀정, 그물둥이 있어요. 아 밀정이 갔어요? 네, 밀정 보셨어요, 미스원님? 아, 저는 밀정 못 봤네요. 아, 밀정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밀정이 갔군요. 베니스가 인정한 영화니까. 아, 밀정을요? 그죠? 아, 근데 왜 안 보셨어요? 전 볼 거예요. 아, 베니스도 인정했는데 미스고님은 아직까지는 마음에 아직은 인정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영화 못했지만 밀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할 수 있는 영화라. 네, 열어주세요. 네. 나중에.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 그리고 휴가를 써서 갈 수 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있다고. 부산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부산도 써야죠. 네, 그 영화제를 충분히 즐기시려면 음. 그 사람 많은 주말에만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먹고 한 일주일 정도 내시고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가면 영화는 보기 정말 힘들고 거의 사람 구경만 하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주말에 가니까. 가을에는 이렇게 뭐 부산 국제영화제는 베니스가 있고 5월 같은 경우에 전주 국제영화제가 있어요. 제가 갔다 일꾼님이 왔어요. 갔다 오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얘기할 걸. 나오는지 몰랐네. 타이밍이 별로였다.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많이 열립니다. 영화제가 계절별로 많이 열리기 때문에 가을의 정서를 좀 느끼고 싶다면 부산 국제영화제를 추천합니다. 저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어가지고. 아,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그냥 사실 뭐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 마신 게 제일 좋았죠. 아, 가을에 열리는 부산 영화제의 가장 내가 좋았던 기억에 남는 것은 네. 해변가에서 맥주를 마신 맥주 거다. 마시면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아,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네. 아, 그럼 너무 저희도 좋네요. 한번 세 명이 한번 같이 가보죠. 아, 외부 녹음 한번 가죠. 네. 네네네. 부산에서. 부산 영화제나 한번 뭐 그런 해변가에서 네. 같이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거 좋네요. 야외 녹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열주님이 한번 저희 그 몇 월에 어떤 영화제가 열리는지 영화제 특집 한번 해가지고 좀 더 그거 자세한 괜찮다, 얘기를 괜찮다. 들려주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저도 좀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가을에 영화 하면은 이 제목 때문에 그죠. 가을의 전설 94년도 영화예요. 음. 이 영화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짐 해리슨 소설 원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재밌는 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레전드 오브 펄이에요. 미스고님 영어 발음 민감하시잖아요. 제 발음 괜찮았나요? 네? 뭐라고? 의존데요? 저 너무 의존한다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고요. 우리 피트 오빠 나오는 영화. 아 맞아요. 브래드 피트 씨가 그 가문에 이제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 중에 막내로 나와요. 완전히 그런 자유로운 이런 영혼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레전드 오브 펄의 이 펄을 우리나라의 단어로 이제 의역하는 과정에서 네.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을의 전설이라고 옮겼는데 떨어지다 이제 이게 아닙니까? 그 몰락의 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런 게 이 많아요. 가문이 정말 쇠락하거든요. 음. 뭐 다 죽고 막 난리예요. 전쟁 나가서 죽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 이것이 근데 어떤 그 영화 전체의 이런 어떤 비극과 관련된 정서가 뭔가 사람들에게 가을의 전설이라고 했을 때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좀 더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해서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떠올렸을 때 이게 뭐 오역이든 아니든 이건 사실 뭐 감독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뭐 어색함이 없으니까 가을의 전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오역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그 발음 그대로 영화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많죠. 네. 그래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아니 근데 기억- 이런 게 많아요. 진짜 뭐. 아, 딱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아, 예를 근데 다 들면-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 게 진짜 많죠. 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네. 이 가을의 전설의 감독님이 이 메가편 잡으신 분이 에드워드 주익 감독이에요. 이 에드워드 주익 감독이 하버드대 출신 감독인데 TV 시리즈 같은 거 처음에 제작하다가 이제 영화를 나중에 하시게 돼서 똑똑한 우리가 아는 분이네. 영화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뭐 어떤 I Am 영화가 Sam, 있어요? 아 진짜. 음. 라스트 사무라이, 그지. 그리고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네, 봤죠. 네, 봤죠. 블러드 다이아몬드 뭐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로 러브 앤 드럭스. 뭐 그러니까 다 보면은 다 발음 나는 대로 했잖아요. 가을의 전설 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에 굉장히 기억력이 내 끊지 마. 좋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번에 내한하셨어요, 이 감독님이. 어머. 왜 그래요? 내한했냐면 그 톰 크루즈 잭 리처 때문에 아 같이 내한을 했다가 아. 잭 리처 네버 고백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그 영화에 고백하지 마. 그렇죠, 그렇죠. 네버 고백. 극혐, 네버 고백 극혐. 이 잭 리처 네버 고백이라는 영화 때문에 내한을 했는데 그 영화도 사실은 뭐 옛날 같았으면 잭 리처 뭐 절대 돌아오지 마 정도 되나요? 그죠. 네, 아니면 뭐 절대 돌아가지 마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잭 리처 네버 고백 이렇게 바로 하고 있죠. 아무튼 이 감독님이 최근에 왔었어요. 가을의 아, 전설 그런 게 저도 있고. 뵀습니다. 멀리서. 아, 네네. 저도 그 사인회 하시는 거 저도 갔어요. 가가지고 그 롯데월드에서 이번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어머. 거기서 사인회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톰 크루즈가 먼저 사인을 하고 감독님이 나중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감독님 사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 정말 뭔가 하버드가 흥미로웠습니다. 나은 인재죠. 하버드를 나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사인을 받으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원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존 카니 감독, 이 베이시스트 출신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땡땡땡. 너무 좋네요. 원스가 OST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가을에 딱 맞는 OST. 맞아요, 맞아요. 이 원스라는 영화 자체가 이 아일랜드 풍의 그 특유의 그 쓸쓸한 정서, 자유로운 느낌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죠. 뭐 네. 가을에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인데 또 뮤지컬로도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네. 뮤지컬로 나왔는데 이게 존 티판이라고 공연계에 아주 유명한 연출이 있는데 그 연출이 이제 이분들을 그 원스에 원래 나왔던 그 영화 특유의 장점들 있잖아요. 뭐 즉흥적인 연주 같은 느낌들 이런 거를 고스란히 무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타롯데 시어터에서도 잠실에서 네. 2015년 정도에 맞을 거예요. 2015년에 공연을 했었고 짧았지만 그때 아마 내한 공연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 버전도 있었어요. 윤도현 씨가 했었죠. 원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원스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음악상을 받았어요. 오스카 그럴만 음악상을 하죠. 받았는데 네.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원래 이제 이 아카데미 오스카 음악상이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든 음악만 상을 줍니다. 기존에 있었던 노래를 그 영화에 뭐 리바이벌로 썼다 이러면 원래 주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 글렌 하사드가 영국의 이제 더 프레임즈라는 밴드의 리드 보컬인데 맞아요. 이분이 원래 이걸 앨범 냈어요. Falling Slowly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에다가 사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스카에서 상을 줍니다. 오스카 까탈스러운 애들이네요. 까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너진 거죠. 그죠. 그만큼 좋게 본 거네요, 음악을.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뭐 인디 영화의 승리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도 이 원스를 보고 기타를 처음 배웠어요. 이 노래를 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시고 우쿨렐레 쪽으로 빠진 분들도 제법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타 쪽으로 많이 가셨을 그죠? 거예요. 지금 연주가 쌓여 있습니다.
기타예요? 네. 안타깝네. 많이들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먼지를 쌓이게끔 한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그죠. 이 존 카니 감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 최근에 개봉했는데 뭐 다 너무 좋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감독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감독이자 영화이기도 한 원스가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영화죠. 한번 보고 싶네 다시. 네, 전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얘기를 할게요. 네네. 우선은 가을에 관한 영화 제가 준비한 거는 저 역시 제목에 가을이 들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3년작 김기덕 영화의 감독이고 그렇죠. 김기덕 감독의 영화이고요. 그렇죠. 거기 네. 제 친척이 나옵니다. 어머. 네? 제 친척이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나왔어요.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은 배우는 안 하고요. 아역 배우로.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죠. 알고 조사해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몰랐네. 여기 와서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열주님은 왜 그때 같이 아역을 발탁되지 못했나요? 그때는 좀 덜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덜 귀여웠다고요? 네. 지금은 많이 귀여운데 그때는 덜 귀여웠답니다. 한 달 동안 태어나시느라. 제 얘기 좀 할까요 이제? 음. 네. 이게 2004년 41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올드보이를 제치고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촬영지 때문이라고. 촬영지요? 네, 이 촬영지가 이제 주산지라는 곳인데. 주산지. 네, 주산지는 바로 주황산 국립공원에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주황산 국립공원. 네. 중앙산. 근데 주왕산. 네. 주왕. 네, 근데 이 주황산 국립공원이 늦가을에 가장 아름답고 단풍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세도했던 질문이 이 영화 도대체 어디서 촬영했냐. 그래서 이 장소의 그 매력 때문에 또 이 영화가 작품상을 거머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배경은 정말 중요하죠. 네. 맞아요. 가을에 한번 주황산 국립공원의 주산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주황산 국립공원 가는 길에 네네. 그 버스 안에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거 보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제가 아는 누나가 어제 얘기해 준 건데 본인은 여행을 갈 때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관련된 영화를 반드시 보고 거기를 그것도 간대요. 너무 좋지. 저도. 그런 게 진짜 좋대요. 그러면 그 영화에서 본 그런 장면, 그 풍경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시 그 이야기에 빠지는 것 같은 맞아. 여행의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사한 거는 이제 계절성의 감독. 계절성의 개성감. 개성감. 개성감 두 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갖고 왔는데. 두 분이 있어요? 네,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에릭 로메르라는 감독이고요. 이분이요? 네. 좀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네, 프랑스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 조사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네네. 봄 이야기, 여름 이야기, 가을 이야기, 겨울 이야기 네 사계절. 네,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어. 이렇게 계절에 미친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절을 너무 좋아하는 한 명이 더 있어요. 오즈 야스지로라는 일본 감독인데 네네네. 네, 꽤 유명하신 감독. 야스지로 감독 네.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은 초봄, 늦봄, 초여름, 가을 햇살 이런 영화들을 이제 찍으셨더라고요. 좀 더 섬세하네요. 네, 그죠? 좀 더 섬세하죠.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제목이 늦봄이에요. 만춘이 아니고 원래 일본어로는 만춘이라고 한자로 써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늦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신기했던 게 늦가을은 만추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었는데 네네. 또 이 만추는 뭔가 약간 어감이 이상했는지 늦봄 이런 식으로 또 영화 제목을 바꿔가지고 이게 또 이제 영화 제목을 저희가 번역을 할 때 그 시대상에 어울리는 걸로 번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영화 그쵸? 제목만 보고도 영화관에 오고 안 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늦봄이 뭔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번에는 맞아. 만추 느낌이 좋다 이렇게 제작팀에서 결정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조사한 거는 가을 영화 하면은 대부분 멜로 영화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할 마지막 영화는 마진콜이라는 2013년의 영화인데 이거는 마진콜이요? 네, 마진콜.
리먼 부재? 브라더스 그 파산 관련된 영화 아니에요? 아, 네네네. 오, 근데 이 마징콜. 리먼 브라더스 이 사태가 2008년 9월 가을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가을에는 멜로 영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하는 영화들도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음. 마징콜 저는 꼭 한번 올해 가을에 이미 다 갔지만 네, 한번 보고 싶네요. 또 재밌을 것 내년이 오니까요. 아니 올해 뭐 아직 저는 아직 가을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제 손 좀 안에 아직 놔주시죠. 가을이 있어요. 안 돼요. 가을죠. 아직 안 돼요. 네. 방금 전에 그 미스고님이 만추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이쯤에서 팩트 코너는 마무리하고 저희 임팩트 코너에서 안 그래도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쵸. 그럼 여기서 팩트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시 2부 두 번째 코너 임팩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I have to go back to prison tomorrow. Do you have maybe 30 bucks? Are you going to You see don't it? need to pay me back. 걔들 누님 남편이 보낸 거더라고. 그런 거 무서우면 일을 어떻게 하냐? 너 잡히면 죽일 것 같아. I need a time. 에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선고받고 미국에 7년째 수감 중이던 중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3일간의 휴가를 가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기 위해 시애틀에 버스를 타다가 제비 훈이 차비를 빌리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에나에게 주어진 3일 동안에 일어난 짧고도 아름다운 인연. 시애틀의 짙은 안개와 늦가을의 쓸쓸한 정서가 마음을 울리는 영화 만추입니다. 네, 미스고님이 영화를 읽어주시는 어떤 톤이 딱 가을에 어울리죠. 그래요? 네. 다른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돈 저도 가을에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어수선한 가을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말투가 아니었나. 뭔가 국어교사 선생님 같은 느낌도 들면서 아니 줄거리니까 네. 그렇게 자기 좀 전에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뭐 느낌이 있었어요. 트집 잡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좋았고. 네, 오늘 저희가 할 영화는 만추입니다. 만추. 저희 가을에 딱 어울릴 만한 영화죠. 맞아요. 9월, 10월, 11월에 네. 지금 월을 지정해 주신 건가요? 3월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곧 12월인데. 3개월 동안. 그래도 이 가을 동안에 굉장히 볼만한 영화라서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게 나가는 건 아마 12월쯤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놓치신 겁니다. 9, 10, 11월 중에 봐야 되는 영화 만추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추는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출연은 현빈 그리고 탕웨이 등이 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아주 전생에 굉장한 업적이 있다죠? 굉장히 부럽죠. 업적은 궁금하지 않지만 너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도 매 컷마다 부러워요. 그쵸.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현빈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제로일 거예요. 현빈 씨는 어차피 영화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을까. 다시 그죠.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이야기를 뭐 대략적으로 윌스건님이 이야기 뭐 알려주시긴 했는데, 제가 너무 잘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만추 이름을 잘 몰랐어요. 만추의 의미에 대해서. 창피하네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레이트 어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늦은 가을이구나. 그래서 만추. 그래서 맨 처음에 미스고님이 이 영화를 추천했을 때 그냥 추천한 줄 알았는데 좀 생각은 있는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좀 네, 제가 좀 생각은 있습니다. 아, 그냥 추천한 건 뭐죠? 맞아요. 충분히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도님은 만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그 배경이죠. 이 시애틀로 가는 그 버스 옆에 보이는 풍경 이런 것들이랑 뭐 안개가 가득해지는 그런 정류장들 이런 게 풍경이 보이나요? 안개 때문에? 아니 이 영화를 좀 이상한 분이에요. 약간 좀 트집 잡을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과 맥을 이런 걸 구분하셔야지 지금 전혀 지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풍경 있잖아요. 뭐 그렇죠. 단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낙엽들이 막 엄청 떨어지는 풍경이라든지 그런 느낌하고는 또 다른 시애틀의 가을이에요. 가는 길이 막 그 미국 특유의 그 들판 있잖아요. 사막 같은 들판. 그런 게 막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량함 그 자체죠.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둘이 키스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건 정말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였으면 완전 사람들 앞뒤로 다 지나다니고 막 구경하고 막 쟤네 뭐냐 유튜브 찍어서 올리고 이럴 텐데 대관령 휴게소의 흔한 커플. 문막 휴게소 문막 이런 휴게소 데서 흔한 한번 커플. 키스했다가는 아주 아작이 나는데 역시 그런 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황량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뭐 시작부터 한 사내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탕웨이의 어떤 그 폭력에 의해서 얼룩진 그 얼굴과 굉장히 그 허름한 그 옷차림 이런 거에서부터 벌써 가을의 황량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가을이 황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음. 뭐 추수로 하는 그런 가득 차는 그런 가을의 느낌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 하면은 좀 이렇게 쓸쓸한 게 있잖아요. 왜 찬바람이 그죠. 이렇게 마음에 불어오면서 옆구리가 시린 분들도 많고. 보면 여기 배경에 나오는 나무들도 보면은 잎이 하나도 없고 다 앙상한 가지들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명이 약간 소멸해가는 맞아, 이렇게 맞아. 겨울로 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벗어났어요. 방금의 어떤 이 디스에 대해서는 무난히 잘 방어하지 않았나. 스스로 약간 뿌듯하네요. 우리 열주님은 저는 어떠셨나요? 이번에 추천을 받고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요. 처음 보고 너무 좋아서 두세 번 더 봤어요. 처음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영화를 받아들였고 두 번 볼 때는 흡수한 거죠. 영화 흡수. 그 현빈 훈이의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고 네네. 그 다음 볼 때는 탕웨이 애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감동받는 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뭐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줄 평을 얘기를 하면은 처음 딱 봤을 때는 가슴속 여운이 남는 영화. 그 훈이 굉장히 입장에서 굉장히 평이한 편이에요. 너무 생각보다. 클리셰인데. 왜냐면 그때는 영화를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뭐 아직은 그냥 굉장히 평이한 평을 해주셨어요. 네. 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의 마음을 아는 작업의 고수. 소개팅은 훈이처럼. 훈이가 작업의 고수인가요? 아니, 제가 보면은 굉장히 생각해- 잘합니다. 아니 저는 포인트 부분 제가 적어온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애나가 귀를 다시 이제 7년 동안 막혀있던 귀를 뚫었죠. 그쵸. 근데 그거를 뭐 귀걸이를 했는데 그 상처가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굉장히 쓰라린 이런 게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굉장히 시크하게 그 어색한 어떤 순간 속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공기가 얼어있는 그 가운데 애나에게 훈이가 이제 말을 건넵니다. 긁거나 건드리면 더 다치니까 그냥 둬라.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어떤 그런 섬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애나로 하여금 이 훈이라는 사람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도로를 걸을 때 자기가 훈이가 바깥쪽으로 걷거든요. 기본 매너죠. 네, 기본 매너. 기본 매너. 아 저는 못 봤어요. 그랬나요? 항상 네. 바깥쪽. 제가 몇 장면은 계속 찾아봤는데 음. 바깥쪽으로 이제 걷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소개팅할 제가 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네. 반드시 바깥쪽이 더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 간판, 입간판들이 안쪽에 있는 분, 또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분들 이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봤을 때 바깥쪽이 더 안전한지 뭐 물을 뿌리진 않는지 갑자기 안쪽이 더 위험한지 이런 거 한번 좀 남자분들이 보실 필요 있어요. 남자로 살기 힘드네. 어려워요. 이건 일부분이고 또 레스토랑에 같이 들어가서 예약권. 예약권도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 놀이동산을 갈까? 아니면 쇼핑을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리드를 하더라고요. 소개팅의 정석인.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영화 초반부에 이제 훈이라는 어떤 이런 작업을 많이 걸고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어떤 돈 많은 여자들을 하여금 이제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일명 어떤 이 제비죠, 남자와 제비죠. 제비. 그 남자와 정말 그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의심당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따뜻한 사랑을 다시 갈구하는 애나라는 한 여자가 이제 만났는데 그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가 정말 힘든 상태의 어떤 여자와 그쵸. 여자의 마음을 여는데 정말 자신이 있는 어떤 남자의 첫 만남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훈이의 기술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훈이가 되게 순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거울을 보면서 머리 만지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게 되게 10대 청소년들이 할 법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네, 뭔가 그치. 되게 아이 같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훈이가 그 나이 많은 어떤 그 여자가 돈을 주면서 옥자죠, 옥자누님. 옥자누님이 네. 옥자누님이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옥자누님이 돈을 주면서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 떠나라. 난 얼굴 봤으니까 됐다. 그때 그 차마 냉철하게 뒤돌아서지 못하고 AS가 또 확실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옥자누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측은지심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냉혈하게 음. 돈만 밝히는 그런 제비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나는 실질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훈이가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소재라고 할까요? 그게 시계거든요. 네, 네. 시계를 빌려주고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몇 시냐고.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한번 전형적인 해보시면 스킬.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훈이가 능숙하게 하는 그의 기술들이 대부분 다 그녀 앞에서 박살나죠. 시계를 줬을 때 시계를 안 받고 번호를 적어서 종이를 줬는데 바로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어떤 그 흐름이 둘을 다시 이어줘요. 그렇죠. 정말 우연한 만남에서 헤어진 그 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죠?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잖아요. 그 스테이션 아니 무슨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우연하게. 그렇죠. 그 둘의 계속 그걸 이어가는 게 훈이의 능숙함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훈이의 능숙함이나 기술이 아니고 훈이는 그런 성격을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둘을 이어나가는 과정이 그 훈이의 기술로 인한 것은 아니다. 어떤 뭐 우연한 계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어나가요. 사실은 뭐 애나의 마음을 그의 어떤 능숙함이 뭐 녹였다든지 그렇게 영화를 풀지 않았어요. 이게 뭐 작업남에 대한 영화는 아니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이 감독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여는 데 있어서 사용한 것은 언어인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감언이설이라고 하잖아요. 귀에 듣기 좋은 말들 아니면 표정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나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입에 차마 담기도 못할 것들을 이 훈이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맞아요. 본인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중국어이니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는데 훈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하오. 그리고 나서 뭐 좋은 것은 하오, 안 좋은 것은 화이라는 그녀에게서 배운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조차 사실은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한 게 좋은 얘기인지 싫은 거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의 얘기에 공감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오, 화이. 이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베스트였어요, 이 장면이. 맞아요. 공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네네.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부기도 하고 치부, 굉장히 네. 부끄러운 과거기도 하고 후회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중국 영화 화양연화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남자 주인공이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고 네. 자기의 얘기를 거기에 하거든요. 야. 그 이유가 그 나무에 구멍을 파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다시 그거를 닫으면 그 비밀은 아무한테도 새어나오지 않게 된다. 대나무 숲인 거죠. 네, 대나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비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어렵죠. 사람이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마음을 열 수 있게 됐던 거죠. 애나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또 훈이가 자기 얘기에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터무니없는 리액션을 보여주지만 그 눈빛과 표정에서 진심 어린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런 게 보이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감사함과 또 동시에 이제 공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좀 궁금해. 뭐 사랑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사랑인가? 라고 의심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사랑일까? 왜냐면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사랑인지 아니면 연민인지 네.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같이 있는 기간이 짧아서 우리들이 그거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아무도 모르죠. 이게 정말 그들이 사랑이었는지 그들 사이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거는 대사도 굉장히 적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또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은 다를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상황도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런 키스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랑은 둘째치고라도 정말 그 어떤 강렬하고 그리고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그 키스가 상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상황과 사랑에 대한 그런 갈증 같은 것들이 그 행위에서 이제 다 발현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딱 정해주지 않아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영화라서 그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4번째 리메이크작이에요. 아, 네, 그 정도로 많이 리메이크가 됐다는 거는 그래요? 이 영화가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관객 수는 그렇게 많지 상당히 않았죠. 상당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음. 네. 왜 사랑이라고 보냐면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재회의 장소로 이제 다시 찾아오고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미래를 기약하고 나중을 기약하고 시간이 흘러도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정도로 그 사람을 궁금해한다든지 뭐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뭐 사랑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자유를 찾았을 때 그 순간에 애나가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그녀가 그 2년 동안 원했던 것은 그와의 재회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애나와 뭐 서로 간에 그 사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애나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켜놓고 승리를 기다리죠. 그 훈이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훈이를 처음 만나면 오랜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네. 그렇죠. 이제 엔딩 크레딧이 탁 떴을 때 모든 관객들이 훈이가 기적같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문이 열릴 때마다 애나가 맞아, 쳐다볼 맞아, 때 맞아. 애나의 표정을 통해서 뭐 해석하려고 맞아요. 하고 뭐 이 장면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이었나요? 랍스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더 랍스터입니다. 더 랍스터. 네. 더 랍스터라는 영화의 그 어떤 마지막 장면 이 장면하고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커플이 남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여자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 테이블, 그것을 이렇게 줌 아웃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났을 거예요. 아마. 맞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떠올랐는데 이런 어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감정 그리고 그가 기다리지 않았는데 뭐 그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가 뭐 또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요. 아마 그 부분이 열주님이 말했던 여운과 관련된 부분하고 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멜로 영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약간 확실히. 달라요. 네. 네. 뭐 굉장히 슬픈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그쵸. 본인도 수감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살았던 그 집을 매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살아온 보금자리를 파는 그 계약 그 자체 그것이 주는 의미도 사실은 좀 있어요. 뭐 가족들이 이제 그 집에 어떤 재산 같은 걸 놓고 막 싸우는 거 그런 걸 둘째치고라도 네. 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쌓아왔던 그 자라왔던 그 어떤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이제 버림받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을 애나는 본인이 자라왔던 그 집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이제 인생관이나 그런 성장 배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어떤 뿌리 같은 곳인데 네. 본인이 7년 만에 잠깐 이제 풀려 나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그 집을 팔기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안 그래도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라는 고민을 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더 큰 상실감으로 있지 않았을까. 나 이제 돌아갈 곳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애나가 네, 그 집에 처음에 와서 밖으로 잠깐 나갔던 장면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막 고양이 흉내를 미야오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장면이 너무 귀여웠어요. 있어요. 너무 네. 좋아요. 그래서 처음 그 첫 장면이 너무 저는 강렬했거든요. 그 탕웨이의 그 풀어헤친 머리랑 네. 그 초점이란 눈 그리고 그 어떤 종이를 계속 뜯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그렇죠. 없애고. 멍하게. 네. 종이었네 아니면 과자였네. 종이 종이. 설마고 안 그럼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먹길래 과자인 줄 알았는데. 3번 보셨다는 분이 지금 그거를 과자라고 하셨다는 거는 좀 바삭바삭해가지고 과자인 줄 알았어. 그게 과자인 줄 알았다는 거는 네 번째 보세요. 네 한번 더 번째는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이의 입장에서 네 번째 영화는 꼭 한번 보시면 왜 좋을 날 것 못 같아요. 알아봤지? 네, 한번 그래서 꼭 봐주세요.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섬뜩했는데 막 그렇게 미야오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를 쫓아가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도 정말 순수한 매력이 있고 또 그 여성스럽게 자기 보이고 싶어서 옷을 막 사서 갈아입고 뭐 귀걸이를 하는 장면에서도 정말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정확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는 애나가 그를 왜 죽였고 물론 이제 뭐 어떤 가정 폭력이 있을 거라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애나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그 전에는 정확히 알 수 그렇죠. 없어요. 뭐 그녀의 어떤 수려한 청초한 외모만으로는 뭐 그녀가 어떤 4차원적인 기질이나 어떤 살인자의 어떤 그 누명을 썼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장면에서 애나의 어떤 순수한 면이 정말 잘 드러나는 좋은 장면이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 음. 중간에 그 모텔 방에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하는 장면이 있어요. 둘이 네. 헤어졌다고. 뭐죠? 모텔 방이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네요. 정말 충격과 공포의 미스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모텔방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잠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애나가 그 뭐 굉장히 귀여운 장면이 또 있죠. 이 타웨이 씨가 이제 뭐 맞아요. 그 부서진 손자국에 손을 대봤다가 머리를 대봤다가 막 너무 그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다가 어쨌든 뭐 귀여움은 제가 둘째치고 네. 애나가 이제 떠나고 둘이 만나지 않아서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네. 훈이 꽃을 들고 찾아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 찾아오죠. 어떻게 찾아온 거죠? 저도 궁금한 게 이어지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그러니까 영화 편집 과정에서 뭐 날아갔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애틀이 결국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굳이 그 장례식장에 늦지 않게 꽃을 그러니까. 사서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죠. 남자들은 근데 GPS도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어디에 탕웨이의 몸에 GPS를 심었나. 네. 근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장례식장을 찾아간다는 건 정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시애틀로 가는 그 교도소에서 그 장시간 굉장히 멀 거예요. 네. 그 버스의 상태를 보고 음. 우리나라 우등버스는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우리나라 요즘 우등버스 타보셨죠? 타봤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등버스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는 거. 그 시애틀 버스에서도 그렇게 정말 사랑이 꽃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 정말 분발해야 됩니다. 그쵸. 정말 사랑 꽃피기 더 좋은 환경이에요.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수면을 취하면서. 우등버스 근데 2명 앉는 자리 있고 1명 앉는 자리 있어가지고. 그 시애틀 네. 버스도 응. 둘 하나 앉지 않았나요? 아니 네, 둘둘 앉았어요. 아 그분들이 아직 그 요령을 아직 모르시네. 빈자리가 많던데 둘 하나로 요금을 올려서 뭐 여담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추 저는 정말 감명 깊게 본 가을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어떤 저희 이제 첫 영화여서 본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놓쳤으면 아까울 뻔한 그쵸?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저는 심지어 멜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네 좋았습니다. 저는 또 영화를 보고 시도 만들어 봤거든요. 어머. 아 이 영화를 보고요? 시 제목이 만추. 아, 요 내용 관련된 건 아닌데 아 이제 늦은 가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아하 지금이 만추구나 하고 저런. 그 시는 시도 혼자 감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 그러셨지? 시를 왜? 그러게. 아 농담이고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열주님의 고정 코너인가요?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시를 하나씩 들려주시는 건가요? 저는 괜찮은데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죠. 우려가 사실로 느껴졌네요. 이 시를 굳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저희 박열주 씨의 만추. 만추. 어느덧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덥다며 투덜대던 작은 방이 금세 추워졌다. 공원으로 가는 길, 낙엽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쑥 놓아져 있다. 비가 살짝 온 벤치에 연인이 사랑을 나눈다. 추운 날씨도 그들의 감정을 식힐 수 없나 보다. 계절이 바뀌었고 다시 또 바뀔 것 같다. 똑딱똑딱 시계바늘은 지나가고 어느덧 서른이 가까워진다.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다. 눈을 감고 공기를 마시니 상쾌하다. 자줏빛 밤이 지나고 푸르른 오전이 될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온다. 생각보다 긴 시였네요. 매우 긴데요? 단편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좀 짧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뭐 생각보다 길어서 시간 깜짝 놀랐어요. 꽉 찬 시 만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어요. 사실 벌써? 오늘도 저희 녹음이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저희 팟캐스트의 매력이죠. 생방송처럼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얘기를 주저리 다 하고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가 피곤해질 때쯤 끝나는 팟캐스트. 마지막으로 저희 그 지골제라는 이름이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3화의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네. 열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 팟캐스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혹은 모르는 분들한테 댓글로 이름 추천을 받을 텐데요. 그 유튜브에다가 음성 파일을 올리는데 검색을 하실 때 지골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골제요? 네, 지골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목할 때 제인가요? 어이. 아 네네. 네. 어이. 지골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플레이하시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검색해서 온 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저희가 뭐 링크를 줘도 들어오시겠죠. 저에게 말린 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이요? 추첨을 다시 바뀌었나요? 한가요? 추첨은 아니고 저희가 골라서 네네. 가장 괜찮은 분한테 3만 원 상당의 가장 괜찮은 분이라는 건 뭐예요? 뭐 말투인가요? 아니면 뭐 외모인가요? 댓글 스타일. 아 댓글 스타일. 네. 제목은 뭐든 상관없고 댓글 스타일이 좋으면 선정하겠다. 그래서 3만 원 상당의 트렌디한 상품과 트렌디한 상품. 저희 팟캐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희 마음에 딱 꽂히는 제목이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화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3화에는 어떤 걸 할지 뭐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하지 않은 분들은 뭐 지금 끄셔도 됩니다. 이미 끄셨겠지만 3화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정치와 관련된 뭐 영화계 이야기들 그리고 팩트에서 그 이야기를 다 다루고 나면 임팩트에서는 이제 정치가 지겨운 분들 요즘 저희 뭐 이런 거에 환멸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 동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열주님의 사촌인가요? 동주. 같은 시를 쓰신다는 또 마지막까지 몇 안 된 그런 저희들의 어떤 성취자까지도 깨끗하게 날려버리는 멘트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어떤 그런 청소 멘트는 정말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2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일도 방열주 전 미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